어서오세요. 한입의 역사를 기록하는 먹설록입니다. 오늘 기록할 음식은 피자입니다. 피자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1889년의 한 장면을 떠올려요. 이탈리아 마르게리타 여왕을 위해 한 피자 장인이 토마토와 모차렐라, 바질을 얹은 피자를 만들었고 여왕의 이름을 따서 마르게리타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피자의 시작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피자라는 말은 중세 이탈리아 문서에도 등장하고 토마토가 유럽에 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납작한 빵을 먹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1889년보다 36년 앞선 기록에는 이미 바질과 모차렐라, 토마토를 얹은 피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피자는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여왕이 피자를 탄생시킨 걸까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음식에 기억하기 좋은 전설이 붙은 걸까요? 오늘은 피자라는 말이 처음 남은 중세 문서부터 나폴리의 거리와 마르게리타 전설, 이민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피자, 그리고 체인과 배달, 냉동식품이 만든 오늘날의 피자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피자의 역사는 1000년 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피자라는 말이 오래됐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먹는 피자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백과사전 트레카니는 중세 라틴어 문서에 피자와 비슷한 말이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나폴리에서는 966년, 가에타에서는 997년의 기록이 남아있죠. 하지만 당시 피자라고 불린 음식은 하나의 정해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에 쓰는 땅도 있었고 짭짤한 파이나 포카치아처럼 보이는 음식도 있었어요. 둥근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얹은 오늘날의 피자와는 달랐던 거죠. 납작한 빵 위에 기름이나 허브, 치즈 같은 것을 올려 먹는 방식은 지중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빵을 현대 피자의 직접 조상이라고 이어붙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피자의 직접적인 무대는 훨씬 뒤에 나폴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재료가 하나 있었죠.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고향은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토마토는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날에는 이탈리아 요리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유럽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피자 위에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세대가 흐르는 동안 토마토는 남유럽의 식재료로 자리를 잡았고 나폴리 사람들은 값싼 빵에 토마토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빵과 토마토가 만나면서 지금의 피자로 이어지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 나폴리에서 피자가 그렇게 퍼졌을까요? 당시 나폴리는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어요. 항구에는 노동자와 선원들이 오갔고 골목에는 적은 돈으로 빠르게 배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자는 이런 도시에 잘 맞았어요. 반죽은 비교적 단순했고 토핑은 가진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고 한 판을 구워 바로 팔 수 있었죠. 18세기 나폴리의 기록을 보면 피자는 작은 가게의 장작 화덕에서 구워졌습니다. 가게의 소년들은 구운 피자를 구리통에 담아 거리로 나갔어요. 통의 이중 바닥에는 숯불을 넣어 피자가 식지 않게 했죠. 지금으로 치면 움직이는 피자 판매대였던 셈이에요. 사람들은 식당에 앉아 천천히 코스를 먹는 대신 골목에서 뜨거운 피자를 사서 손에 들고 먹었습니다. 피자는 처음부터 편리하고 빠른 도시 음식이었던 거예요. 1807년 문서에는 나폴리의 피자 장인이 68명이나 등장합니다. 이미 피자를 만드는 일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피자는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음식도 아니었어요. 나폴리 문화재 기관 자료에는 귀족들도 피자를 먹었고 페르디난도 4세가 카포디몬테 궁전에 피자 화덕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자는 왕실에서 태어나 거리로 내려온 음식이 아니에요. 거리에서 자라났고 그 맛이 여러 계층의 식탁으로 올라간 음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때 피자는 지금처럼 토마토와 치즈가 올라가 있었나요? 종류는 훨씬 다양했어요. 기름과 마늘, 허브를 올리기도 했고 멸치나 치즈를 얹기도 했습니다. 가진 돈과 계절, 가게에 있는 재료에 따라 모습이 달라졌죠. 1853년에 나온 나폴리 풍속 기록은 중요한 장면을 남겼어요. 그 책은 피자 토핑에 무엇을 써도 좋다는 식으로 당시 피자의 자유로운 성격을 설명합니다. 같은 기록에 실린 에마누엘레 로코의 글에는 바질과 모짜렐라, 토마토를 얹은 피자가 직접 등장해요.
오늘날 마르게리타를 떠올리게 하는 세 재료가 1889년보다 36년 먼저 함께 기록된 겁니다. 물론 그 피자가 오늘날의 마르게리타와 반죽의 비율부터 굽는 방식까지 완전히 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토마토와 모짜렐라, 바질이 여왕을 위해 처음 만났다는 설명은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1884년에는 작가 마틸데 세라오가 나폴리에서 팔리던 여러 피자를 묘사했어요. 토마토 피자, 모짜렐라와 치즈를 얹은 피자, 멸치와 기름을 올린 피자처럼 종류가 이미 다양했죠. 세라오는 나폴리 사람이 로마의 피자리아를 열었던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이 줄었다고 해요.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피자는 이탈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19세기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국민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피자는 여전히 나폴리와 아주 강하게 연결된 지역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역시 마르게리타 여왕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 사실인가요?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889년 이탈리아 왕 움베르토 1세와 마르게리타 여왕이 나폴리를 방문했어요. 여왕이 현지 피자를 맛보고 싶어 했고 피자장인 라파엘레 에스포지토가 궁으로 불려갔다고 하죠. 그는 여러 피자를 준비했고 그중 토마토와 모짜렐라, 바질을 얹은 피자를 여왕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고 전해집니다. 토마토의 빨강, 모짜렐라의 흰색, 바질의 초록은 통일 이탈리아의 붓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피자에 여왕의 이름을 붙여 마르게리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기원담이에요. 왕실과 서민 음식, 한 명의 장인, 나라의 색, 그리고 정확한 연도까지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왕과 관련된 피자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졌다는 것과 그 피자가 1889년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토마토와 치즈를 얹은 피자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근거는 부족해요. 이미 1853년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왕실에서 보냈다는 감사 편지가 남아있다면서요? 그건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바로 그 편지가 전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소개되어 왔어요. 현재 브랜디 피자리아에는 왕실 관계자가 에스포지토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 감사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사 연구자 제커리 노악은 이 편지를 이탈리아 왕실 기록과 비교했어요. 그 결과 왕실 문서 장부에서 같은 편지를 찾지 못했고 편지에 찍힌 인장도 당시 공식 인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 왕실 관계자 카밀로 갈리의 다른 편지와 비교했을 때 필체도 달랐다고 해요. 노악은 이 편지를 위조 문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여왕이 피자를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편지가 의심스럽다는 것과 여왕이 어떤 음식을 실제로 먹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확실한 것은 이 편지를 마르게리타 피자의 탄생 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기록도 있어요. 1889년보다 9년 앞선 1880년 신문에는 마르게리타 여왕이 피자 장인을 궁으로 불렀다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 장인은 라파엘레 에스포지토가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조반니 브랜디였고 연도와 피자의 수, 세부 내용도 달랐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익숙한 에스포지토와 1889년 버전이 인쇄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입니다. 여러 왕실 피자 이야기가 오랫동안 떠돌다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마르게리타라는 이름도 1889년에 바로 붙은 게 아닐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재료의 피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마르게리타라는 이름이 언제 널리 쓰였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왕실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1889년 직후 나폴리 사람들이 모두 그 피자를 마르게리타라고 불렀다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결론은 이거예요. 왕실이 없던 피자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왕의 이름과 붓기 색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던 피자를 훨씬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커요. 그리고 오늘날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도 마르게리타 한 판의 탄생설이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2017년에 등재한 것은 나폴리 피자 장인의 기술과 문화예요. 반죽을 만들고 손으로 돌려 펴고
장작 화덕에 열을 잃고 가게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과정 전체죠. 피자의 핵심이 한 명의 발명가보다 도시 안에서 이어진 수많은 장인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폴리 음식이 어떻게 이탈리아 전체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 과정도 생각보다 늦게 진행됐어요. 나폴리 문화재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자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크게 퍼졌다고 설명합니다. 전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남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밀라노와 토리노, 제노바 같은 북부 도시로 이동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지만 익숙한 음식과 조리법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남부 출신 사람들이 북부에서 피자 가게를 열면서 나폴리의 지역 음식이 이탈리아의 일상적인 음식으로 넓어졌죠.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해요. 피자는 먼저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 이탈리아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바다도 건너갔어요. 미국에는 언제 피자가 들어간 건가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1920년까지 미국에 도착한 이탈리아인은 4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들은 하나의 똑같은 이탈리아 문화를 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리 사람도 있었고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 출신도 있었고 서로 다른 방언과 지역 음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들이 이탈리아계 이민자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피자도 그 공동체의 가게와 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부터 미국 전체가 피자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초기의 피자는 주로 이탈리아계 동네에서 먹는 값싼 음식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익숙했지만 다른 미국인들에게는 낯선 이민자 음식이었죠. 미국 최초의 피자리아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게가 최초라고 알려졌지만 더 이른 시기에 여러 피자 가게를 운영한 인물이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기존 이야기가 다시 검토되고 있어요. 피자의 미국 역사를 한 사람의 발명으로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나폴리에서 그랬듯 미국에서도 여러 이민자와 여러 가게가 함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이민자 음식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음식이 된 거죠? 큰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전쟁 중 해외에 나간 군인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을 경험했고 귀국한 뒤 이탈리아 음식을 찾으면서 피자 같은 음식이 리틀 이탈리아 밖으로 퍼졌다고 설명해요. 이제 피자는 이민자 동네의 음식에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먹는 음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피자는 미국의 생활 방식과도 잘 맞았어요. 한 판을 여러 명이 나눠 먹기 좋았고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었고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쉬웠죠. 아이들 생일이나 모임, 텔레비전 앞에 저녁 식사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은 피자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재료와 오븐, 식사 방식에 맞게 새로 바꿨습니다. 뉴욕에서는 크고 얇은 피자를 한 조각씩 팔았고 사람들은 조각을 접어 빠르게 먹었어요. 시카고에서는 1943년 무렵 깊은 팬에 두꺼운 반죽과 많은 토핑을 담은 피자가 등장했습니다. 나폴리 피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됐죠. 디트로이트에서는 1946년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담던 것과 비슷한 사각 철제팬에 피자를 구웠어요. 두툼한 반죽과 바삭한 치즈 가장자리를 가진 디트로이트식 피자가 탄생했습니다. 피자가 세계 음식이 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의 원형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도시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배달 피자와 냉동 피자는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전후 미국에서는 피자를 더 빠르고 똑같이 만드는 사업이 커졌어요. 1958년에는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피자헛이 문을 열었고 1960년에는 미시간주 입실렌티의 작은 가게에서 훗날 도미노가 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체인들은 피자의 맛과 크기, 조리 과정과 상자를 표준화했어요. 어느 지점에서 주문해도 비슷한 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피자를 지역 음식에서 대규모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배달은 피자가 먹히는 장소를 완전히 바꿨어요. 사람들이 피자를 먹으러 가게에 가는 대신 피자가 상자에 담겨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냉동 기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냉동 피자가 슈퍼마켓에 등장했고 1962년에는 토티노가
가정에서 구워 먹는 냉동 피자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자는 화덕도 피자 장인도 없는 집에서 냉동고와 가정용 오븐만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폴리 피자와는 맛도 식감도 크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체인과 배달, 냉동식품은 피자를 특정 도시의 전문 음식에서 언제든 주문하고 보관하고 나눠 먹는 일상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뒤 미국에서 성장한 피자 체인들이 다른 나라로 진출했고 각 지역은 다시 자신들의 재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피자는 이탈리아의 음식을 넘어 도착한 곳마다 새로운 모습을 얻는 세계 음식이 된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자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의 이름을 답으로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피자라는 말은 중세부터 있었지만 그 음식은 지금과 단락가고 토마토는 아메리카에서 건너왔으며 오늘날 피자의 형태는 나폴리의 거리와 화덕 속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졌어요. 마르게리타 여왕의 이야기도 피자를 처음 탄생시킨 장면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피자에 강력한 이름과 상징을 붙인 전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세계 음식으로 만든 것은 왕실의 한 끼가 아니었어요. 나폴리의 노동자와 피자 장인, 이탈리아 안에서 이동한 사람들, 바다를 건넌 이민자들, 전쟁 뒤 새로운 맛을 찾은 소비자들, 지역마다 다른 피자를 만든 가게들, 그리고 체인과 배달, 냉동 기술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피자는 어느 날 한 사람이 완성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동할 때 함께 움직였고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음식이에요. 어쩌면 피자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토마토나 치즈가 아니라 낯선 곳에서도 익숙한 맛을 다시 만들려 했던 사람들의 기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한 입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